장점에 대해서. 아 잠깐만 이거 못하겠. 힘들다니까. 아 덥다. 자, 오늘도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그 기농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올려봐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댓글에다가 장점을 조금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농을 했을 때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좀 억지로 말고 제대로 칼춤을 쳐도 될까? 해. 혹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들으시고 조금 겁을 먹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단점은 제대로 칼춤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태영아, 단점, 네가 생각하는 단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저번에 뭐 출근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365일 출근한 상태니까 그게 조금 그렇지. 그래. 자,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기농을 하든 도시 생활을 하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시골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고 이런 좀 정해진 룰이 있다면, 농촌에서는 그냥 365일이 출근해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저희는 뭐 새벽에 잠을 자다가 뭐 어떤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밖에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함부로 밖에 이제 나가서 저희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지? 맞아. 계속 이제 일에 매여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첫 번째로 기농의 단점의 첫 번째로 365일 출근 상태다. 365일 출근 상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자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해 있다고. 끔찍하죠? 들들들들들 떨리세요? 들들들 떨리세요? 근데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시골에 기농을 하면 365일이 출근 상태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일을 좀 많이 하잖아.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한 일에 대한 수익이 없을 수 있지. 참, 결국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 똑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어지는 개념이죠. 자, 365일이 출근이에요. 365일이 출근. 근데 365일 동안 일을 했어. 근데 돈이 안 벌려. 와, 사람 미치겠어요. 저희가 그 장점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댓글에도 어떤 분이 적어 주신 게 있으세요. 기농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수익적인 부분이 일 것 같다 라고 어떤 분이 뭐 적어 주신 것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 걱정에 대한 게 현실입니다. 농촌에 기농을 했을 때 365일 동안 일을 해야 돼. 근데 열심히 일을 했어. 365일 동안 366일을 일을 해요. 근데 와, 연말에 통장에 내역을 보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심각하게 기농의 단점 중에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고 저희가 어떤 과수를 키워오고 이런 과정들을 찍으면서 나중에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기농을 처음 한 1년 차에 수익도 한번 공개를 해 봐드리는 컨텐츠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저도 마이너스 500만 원이 돼 있을지 플러스 500만 원이 돼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잠이 안 오거든요. 플러스가 되게끔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쨌든 일은 열심히 하고
경제적인 수익이 없을 수 있다. 정말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자, 또 세 번째. 이제 도시에서 들어오시면 아침이 매우 시끄럽지. 과수원지 주변에는. 아침이 시끄럽다. 자, 방금까지는 어떤 뭐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65일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도 수익이 없을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첫 번째 현실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외적인 이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태영이가 방금 얘기했죠. 아침이 시끄럽다고. 아파트에 혹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에 살면서 윗집에서 옆집에서 드릴질 한번 하면 어때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탱크 지나가는 소리 들리거든요. 공감하시죠? 봐봐봐. 그러면 아침에 자고 있다가 이 개 같은 또 어느 집이고 하면서 욕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분명히 있다고 확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욕이 오만상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게 완전 일상이에요. 새벽 한 5시쯤 되면 일단 닭이 울어요. 오, 비슷하다. 와, 가가 진짜 모가지를 꺾어 뿔 수도 없고. 그리고 나면 또 무슨 소리가 들리냐? 개 짖기 시작하죠. 개 짖기 시작해요.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경기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침 시간에. 이 모든 말이 아침 시간 뭐 저희가 8시, 9시 그 아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새벽 한 6시쯤 되면 이제 곡소리 시작이거든요. 곡소리가 막 경운기 소리, 트랙터 소리, 그냥 알람을 안 켜도 자동적으로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거. 이건 장점인가?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 늦잠 부리는 사람은 절대 늦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 알람이 바바바바바박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정말 헬일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 때 농촌 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이게 아마 우울증으로 오실 수도 있고 막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런 환경에 있다가 새벽 5시, 6시만 되면 시끄러운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게 진짜 마음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도 단점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 또 단점 있지? 있지. 아무래도 저번에 뭐 캠핑을 할 수 있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뭐 마당이 있다고 했잖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지. 태영이 말대로 뭐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막 마당에서 참 캠핑 감성,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바닥에는 소뚜껑에 고기가 굽어 있고,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 저희가 즐기고 나서 치우는 부분이지만,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집 주변에 눈만 뜨면 풀이 자라 있어요. 이거 풀 맨날 뽑아야 되죠. 농사일 하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풀도 뽑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거 다 손으로 치워야 되고, 뭐 겨울에는 월동 준비도 다 해야 되고, 아파트 살면 이제 관리비를 조금씩 내면서 그거 다 이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다 해야 돼요. 집주인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번째로 뽑은 단점은 집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이제 집주인이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꽤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 이제 단점 끝이가? 아니지. 또 있지. 또 있나? 그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저녁에 별 떠 있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다 좋잖아.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 시골에. 자, 이 벌레가 많다라는 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밤에 이제 나방이 좀 날아다니고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뭐 문 닫아 놓으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단 기본이에요. 밤에
나방이 날아다니는데 저 하늘에 날아다니니까 때려잡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거는 밤에 뭐 그런 벌레들은 기본이고, 저희가 과수원에 일하고 이러면 전부 자연 환경이에요. 그러면 과수원에 나가도 벌레들이 많고, 또 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도 벌레들이 많고, 그게 제가 처음 경험을 해봤을 때 그 벌레들에 의한 뭐 어떤 알레르기나 몸에 뭐 두드러기나 막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일하러 갔다가 내일은 병원 가고, 또 오늘 일하러 갔다가 내일은 병원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와, 그게 단순히 벌레가 무섭다라는 부분보다 건강에 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벌레랑 같이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리고 뭐 저희야 뭐 남자들이고 비위가 젊은 남자들이고 비위가 좋으니까 뭐 태영이 말대로 같이 산다라고 하는데, 비위 약하신 분들은 밤에 좀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다 벌레도 먹을 수 있고 뭐 나도 뭐 막 얼굴에 막 벌레 기다린다. 내가 그 큰 일화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아무튼 뭐 벌레가 많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다 가? 아니 또 있지. 이제 벌레도 벌레인데 야생동물. 야생동물. 자, 이거는 벌레하고 같이 어떻게 되면 공용될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혹시 산에서 멧돼지 만나신 적 있으세요? 태양아, 있지? 돼지 한두 번 봐. 멧돼지를 만나면 정말 겁이 나고,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멧돼지들은 사람을 만나면 도망간다라고 하는데, 사람 입장에서 앞에 멧돼지가 있다, 이래 생긴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겁나요? 안 나요? 그건 말고 멧돼지는 눈이 이제 위로 치켜져 있잖아. 되게 못되게. 겁나요? 안 나요? 그래 그거지. 근데 야생동물을 만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을 위협한다기보다는 그걸 만났을 때 공포감이나,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고라니나 노루 같은 거 박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런 상황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뭐 산에 올라갈 때는 총도 가지고 올라가고, 총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차피 허가받은 총이니까. 맞죠? 총도 가지고 올라가고, 칼도, 대검도 가지고 엑스칼리버도 갖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째 보면 생명의 위협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다. 맞죠? 근데 그것보다 아무래도 야생동물들이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건 좀 적은데 밭을 뒤집기 시작하면. 그렇지. 뭐 그거는 어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365일 일을 하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랑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맞아. 실컷 1년 동안 키워놓고 야생동물이 다 뒤집어 놔버리면 결국 우리 농민들 손해니까. 산 밑에 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고기 한번 넣었다가 들어보면 뽑혀 있다고. 아무튼 뭐 야생동물도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이제 저번에 지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지원 조건이 많이 까다롭지. 이제 또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개념의 단점인데, 저 단점 이래 얘기하다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일단 지원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저희가 각종 지원이 많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지원 한번 받으려면 니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맞아, 저건 아니야, 하나라도 틀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굉장히 까다롭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지원을 받는 거다 보니까 준비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그 지원에 대한 그 조건이 까다로우면 확률적으로 지원을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컷 준비만 개 빠지게 해놓고 탈락이 돼버리면 삽질한 거거든요. 삽질. 뭐 어차피 시골에서 맨날 하는 게 삽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것도 삽질, 이어서도 삽질, 저서도 삽질 하는 거죠.
패스. 이제 그 다음 또 있지. 문화생활하기 되게 어렵다. 야. 아마 그 보시는 분들이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뽑을 수도 있겠다, 맞지? 맞아. 예를 들면 저희는 마트를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을 가야 돼요. 영화를 보려면 차를 타고 30분, 40분을 가야 돼요. 맞아. 대형마트는 땅을 파봐도 없어요. 농협이 제일 크지. 농협 제일 크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은 아주 제일 큰 단점으로 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이게 그저 보시는 분들은 와 경치 좋고 참씨 산과 어우러서 하늘에서 막 별빛이 내려오고 땅에서 막 아우 내가 이 뭐야 뭐 아우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억한 심정 때문에 말이 안 나오네요. 아이스크림 하나 살라 해도 차 타고 가야 돼요. 빵 하나 살라 해도 차 타고 가야 되고. 뭐 흡연자분들 담배 하나 사러 가려고 하면 차 시동 걸어야 돼요. 야 우리 운전자분들 차 운전하는 거 얼마나 싫으세요? 근데 담배 살려고 하면 가야지 우야겠노. 또 길도 좁디. 그래,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다가 고라니라도 한번 박아보면 담배 한 100보루 값 또 내놔야 돼요. 와, 이 사람 환장해요 안 해요? 근데 사실 문화생활에 대한 뭐 말이 번창해서 문화생활이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뭐 방금 저희가 뭐 문화생활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뭐 조그만한 거 뭐 식당을 한번 갈라 해도 이것도 결국 문화생활. 뭐 영화를 볼래 해도 문화생활. 뭐 다른 공연 이런 거는 다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또 365일이 출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러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제약이에요. 굉장히 큰 제약. 차라리 그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이다. 일요일날 뭐 영화 보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월요일날 내가 또 월요일이다. 씨발 출근해야 돼. 덜덜덜덜덜 떨고 출근해가 부장님 부장님이 야 이 양반아 나 때는 말이야 부장님들 또 보고 계시죠? 부장님들 눈빛 보여요. 그 좀 나 때는 말이야 좀 하지 맙시다. 아무튼 부장님들 나 때린 말이야 듣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저 좋은 경치에 좋은 풍경에 이거 말고는 결국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큰 단점이고. 자 이제 또 지금처럼 형이랑 나 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조용하지. 자 조용하다. 좋습니다. 조용하다. 우리가 장점을 찍을 때 마지막 장점이 뭐였지? 조용하다. 그래. 단점을 찍을 때 마지막 단점이 뭐지? 조용하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돌 위에 앉아 있는데 막말로 여기 혼자 앉아서 경치 좋다 하고 있다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도시에는 사람이 다쳤다 누군가 신고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는 길 가다가 돌방이라도 한 대 맞아보면 그날로 가는 거예요. 객사. 객사지 객사.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저 우리끼리 단합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의 그 끈끈함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하고 뭐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텃세라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용하다 이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시골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365일이 출근이다. 뭐 일을 하고 수익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집 주변 관리를 집주인이 다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아침만 되면 시끄럽고 벌레도 많고 뭐 지원에 대한 조건도 뭐 굉장히 까다롭고 뭐 야생동물의 위협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문화생활이 어렵고
뭐 조용하다. 이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조용하다. 뭐 이런 단점들을 많이 나열해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진심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단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골의 어떤 귀농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단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점이 이것뿐만이 아닌데. 와, 쓰레기 버리기도 어렵고 태풍이 오면 뭐 비도 오면 아, 뭐 형, 눈에도 치하고 고마해라. 뭐 끝도 쓰레기 없다. 야, 아직 안 끝났다니까. 아, 뭐 하루 종일 얘기하려고 하네. 안 끝났다고 하지.